저기 강원도 가셨어요. 행정안전부하고 청와대 주최하는 정책 시합에 2박 3일 고생하고 오셨어요. 남양 세일 잘 하고 오셨습니다. 아니 뭐 알아서 와서 다들 잘해주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지금 4시 30분이에요. 자, 오늘 간담회 시작하기 앞서 사회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새로운 남양주 준비위원회에서 보건환경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와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가자 소개 그리고 당선자님 인사 말씀, 주민 발언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남양주시장 조광한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자, 우리 준비위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길 새로운 남양주 준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 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비 소개가 아니고 자체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민 간담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느 분이 공무원이 참석을 했는지도 역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소개하지 않고 제가 쭉 참가자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구영석 과장님, 유기농업과 풍용섭 과장님. 좀 일어나시라고. 네, 그럴까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시면. 구영석 과장님, 우리 뒤에 분이 우리 기획예산과의 구영석 과장님, 이분이 잘해주셔야 됩니다. 좀 힘좀 받고. 구영석 과장님보다 더 중요하신 우리 유기농 과장님. 유기농업과 풍용섭 과장님. 도시개발과 주영환 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건축과 그린벨트 팀 권영민 팀장님이십니다. 환경정책과 유희윤 과장님 오셨어요. 네. 유생정책과 윤민자 과장 어디 계세요? 하주처리과 윤경배 과장입니다. 네. 그리고 와부조항 행정복지센터 김기영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자, 조하면 원순구 위원장님도 오셨어요. 네. 자, 이제 주민 행정안전실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제가 긴급히 전화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행정안전실장님이십니다. 네. 자, 이제 주민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담당자들이 업무 보는데 참고하고 개선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열리는 간담회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발언이 끝난 뒤 다음 발언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발언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하신 인수위원이나 담당 공무원 등도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대표로 우리 박한건 대책위 위원장이 나와 있으니까 인사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건입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아마 처음이고 저희한테는 뿌듯한 만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광한 당선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조광한 당선자를 만날 때부터
약간의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당선이 되시고 쭉 지켜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신랄 같은 희망이 아니고 큰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되겠다 하는 어떤 안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시장님한테, 시장님 당선자를 모시고 우리의 요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를,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홍영욱 주민이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따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고통받고 힘들었지만은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애걸복걸하는 그런 자세는 갖지 말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임 이전에 나름대로 두세 차례 저희 주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장님 당선자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 입장, 우리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시장 당선자의 눈높이에 우리 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 어쩌면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 이 제목 자체가 기존에 늘 해왔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님께서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체는 언어는 법적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어떤 규제 개혁이라든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로 이 두 가지 사항을 해결을 하시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도 시장님의 눈높이에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그 책과 그다음에 연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좀 이분은 좀 다르구나, 다른데 우리의 일상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동참하면서 시정을 펼치는데 우리가 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원으로서 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조합면과 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은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광 당선자로부터 얘기를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푸는 방법이 어떤 법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은 논리로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많이 고통받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이제 와서 호소하고 울부짖고 라게 하는 보다는 남양주시가 모처럼 맞이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꺼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은 어쩌면 저는 식단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외곽 순환도로를 많이 타고 하남과 광주를 많이 다닙니다. 다녀보면은 남양주가 발전 가능성이 엄청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남양주처럼 많이 놀려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불려진 이 남양주에 미개발된 것을 새로운 시장 당선자를 맞이해서
개발 무궁 가능 지역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평가되고 개발되지 않는 곳이야말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연금이라든가 또 우리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기대하는 게 국토부를 상대로 한 회선지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종의 3만 평 이하에서 물류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테니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함께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꺼이 시장님의 눈높이에 저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읊조리는 게 아니고 시장님 시정을 펼치는데 우리가 중요한 한 축이 된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한계라든가 미개발된 이 남양주가 저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시장님께 많은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응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조광한 당사자님의 인사 말씀을 마무리 반으로 돌리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지금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씩만 짧게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분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주민 홍영옥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목적은 남양주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완화해서 현실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개특법에 따른 불법 건축물은 9페이지의 지도를 참조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 1패동, 2패동, 3패동, 진건 이렇게 70% 정도가 그쪽 동네에 집중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다산 신도시의 도시지역에 접해 있어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복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1998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 순간부터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고 헌법 불합치를 없애는 대체 법률을 만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은커녕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이리 눈 감고 저리 귀 막아서 결국에는 힘없고 백없는 개발제한 구역의 주민들만 고통받게 하는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희생하고 참고 살아오게 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을 2번 죽이는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이런 것으로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남양주시에서 허가내주고 바로 돌아서서 벌금 걷어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조치에 가혹한 제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잉 원칙에 위반한 것은 개특법 이행강제금은 그 규정이 다른 법률과 달라서 이행강제금 상한선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은 위헌이고 또 그런 법 또한 위법입니다. 그냥 말할까요? 해도 돼요?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 토지값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한선을 적용 안 했을 때 5천만 원이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2억 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예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일패동의 363평의 땅에 축사로 허가받아서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에 개특법 이행강제금은 1억 5,612만 9,898원이 됩니다. 이처럼 토지주들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도시화가 다 된 남양주시에서 단순히 농사를 지으려고 부가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의 무리한 행정지도로 매매 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농지증 증명을 그래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원상 복구 후 처분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행정으로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제한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법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식의 결과물일 텐데도 도대체 벌금으로서의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토지 몰수 수준의 아주 과도한 금액을 단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벌금, 개특법 이행강제금, 또 농지법 이행강제금 등등을 중복 부과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내 땅에서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범법자가 되어가는 그 가혹하고도 참담한 현실에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7만 2천 원인데요. 그 농지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따져보면 47만 2천 원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그러면 20%를 금액으로 산정하면 1억 1,328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농지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우리가 다 알듯이 엄연한 위법입니다. 저희가 창고를 지어서 동식물 사로 허가를 받아서 창고나 그 밖에 등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는 전답 과수원 즉 농지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공시지가의 20%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강제 이행금을 물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 대법원에서도 전원 합의체 판결로 농지란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하면 전답 과수원 떠나서 법적 지목을 떠나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라고 정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농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 시대의 흐름이 공익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할 수 없고요. 또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농지 처분 명령 무효 소송 중인 저희 63명의 주민에게 본안 소송이 판결될 때까지는 그 농지법의 행정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인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봐서는 현 시대의 흐름이 공익에 대한 상대적인 사익이 침해받는 것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분위기로 저희 주민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창고주들이 대부분 국세청에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물론 창고를 지어서 지가 상승으로 엄청 높아진 재산세도 냅니다. 그 예전에 농지에 부과됐던 재산세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재산세 등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그 토지에서 과연 농사 지어서 그 재산세를 낼 수 있을까요? 또한 저희가 그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11조에 보면은 토지를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를 하면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농지법 6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공허한 조항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토지주들이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를 해봤지만 농어촌 공사에서 돌아오는 답은 토지를 매수할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또는 농어촌 공사에서는 일정 금액 일정 이하의 토지만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매수 청구는 실제로 현실 불가능한 제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나열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 자족 도시 기능으로의 물류 창고화, 합법화를 말씀드립니다.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남양주시는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서 물류 창고로서의 조건이 수도권 중에서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물사 물류 창고로 사용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쌓아온 노하우, 엄청 벌금 맞으면서 했던 그 노하우와 열망, 경기 동북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또 신성장 거점 사업으로의 국가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도 그 순기능을 찾을 수가 있고요. 산업의 기본은 제가 생각하기에 생산과 유통이고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회전 기능을 하는 것이 곧 물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가 물류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물류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또한 물류 거점화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겁니다. 농지법을 피하려고 창고를 비우고 그 양질의 부가가치 사업을 포기하신 수많은 우리 주민들, 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법의 범위 내에서는 창고 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의 물류거점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시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특법 부과 폐지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개특법 예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로서 제41의 제2조 사망의 1호부터 3호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거는 뭐냐면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최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또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행정 대집행 비용, 즉 철거 비용을 납부한 그런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특법 예규에 근거하고 철거 서약한 다음에 행정 대집행 비용인 철거 비용을 납부해 놓으면 2년 동안 개특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시킨 상태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수정안이 현실적으로 나오면 저희 주민들은 현금이나 또는 토지로 기부 체납을 해서 지금에 있는 실정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공무원분들은 현재 있는 예규를 잘 검토해서 기존의 소극적인 행정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훼손지 정비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요. 면적의 비현실성이 있습니다. 또 실행상의 한계성도 있고요. 관련 규정의 불일치와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정해놔서 실행할 수가 없고요. 또 토지주 입장은 공청회나 이런 거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인식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려는 노력이 부재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훼손지 정비 사업이 한 건도 신청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책으로 면적을 지정하지 말고 또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인허가는 남양주시에서 일임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도로 건설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부담금, 또 창고 재건축 비용, 개특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도시계획 변경 비용, 흩어진 훼손지 비용, 이렇듯 등등등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할 주민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엄청 비용을 경감해야 되고요. 또 혜택보다는 비용이 더 큰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부 체납도 완화하고 또 범위도 확대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꼭 해주십사 합니다. 또 그러므로 훼손지 정비 사업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행정집행은 전면 보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개특법은 그 개특법 예구로 해결할 수 있고 농지법은 실질적으로 효력정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훼손지 정비 사업은 현금이나 토지 또는 기타로 기부 체납을 해서 우리 모두는 주민들이 진짜 발 뻗고 잘 수 있는 범법자에서 벗어나고 또 남양주시는
이렇게 받아들인 기부금으로 남양주 시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대형 녹지공원, 뭐 이를테면 테마공원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그 금곡에 부대 금곡 부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그렇거나 아니면은 공원 일몰제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뭐 개발 제한 구역에 주민만 봐주는 것이 아니다. 서로 상생한다. 남양주시에 공헌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랄 점은 먼저 그 당선자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무조건 예전에는 당을 보고 투표하던 선거에서 이번처럼 정책을 보고 또는 비전을 보고 투표해서 당당히 압승하신 당선자께 저희 그 그린벨트 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힘없는 서민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정책에 저희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그 정책 속에서 우리의 그 어려운 숙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해달라고 조르고 떼쓰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면 저희 주민들은 어디든 누구든 만나고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함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셔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여셔서 애민 정치, 애민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드린다고 하니까 뭐 정말 나와서 발언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또 나름대로 정말 자료도 열심히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 창고가 300평에 150평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건축법이 먼저 걸립니다. 그래서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가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얼추 1억 2천에서 1억 5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청 벌금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가에서 농지법도 걸립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건축을 용도 변경해서 썼기 때문에 1억 2천, 1억 5천.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개특법 잘못했으니까 벌금. 그 다음에 또 농지법 유기농가에서 나와서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또 역시 약 예상되는 벌금은 1억 5천 정도를 맞게 됩니다. 팔 수도 없어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매매도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농지법에서는 그랬습니다. 토지에다가 가처분을 해놓으면 유기농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유기농가에서는 애교를 찾아내서 부과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불과 1년 전에 저희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가처분한 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애교를 찾아내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찾아낸 애교에는 충분히 유예하는 조항도 있고 철거했을 때는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해야 되는 그런 애교도 있기 때문에 법을 위한 애교만 찾아내지 말고 주민들이 좀 살 수 있는, 주민들이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애교도 있다는 점 충분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민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너무 앞에 딱딱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더 부담스럽네요. 전 정말 이런 자리가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기대했고 정말 시장님이 당선되기를 정말 열망했고, 그리고 유 시장마다 제가 거의 쫓아다니면서 어떤 말씀하시나 체크하고 듣고 응원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런 발언권을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주면 저 나가서 한국당 가입하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발언권 주셔서 제가 짧게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마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한업조경만 사업을 해왔었는데 다산 신도시 개발로 수용당해서 헐값에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창고 지었다가 정가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솔직한 제 심정은 원성복귀라는 맨몸 아래 저 홍물스러운 폴리카보네이트 씌워놓고 남양주를 떠나고 싶지만 저를 믿고 남양주를 따라온 직원들과 거래처 그리고 그 가족들 눈을 보면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우리도 시 재정에 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경제개발연구원 그 자료를 보면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그린벨트만 해제해도 93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국토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1,300억 원, 투자 유발 효과와 그다음에 연간 220억 원, 금융 비용 절감과 관련 민원 65%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 이건 그린벨트 해제 없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창고 대부분 우리 시에 우리를 불법이라고 몰아내고 나면 남양주 자족주시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하남시 스타필드처럼 대기업에만 특효줘서 만들 것입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남양주에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겠다며 기업을 유치하러 열을 올리고 있는데 남양주시처럼 세금 폭탄 아니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희망 논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남양주 불법 창고들이 합법적으로 농사지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콩나물 키울까요? 버섯 키울까요? 아니면 가축을 키울까요? 현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남양주에 사업하겠다고 들어오겠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좀 짜서 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농작물을 소개해달라는 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좀 힘들 거예요. 어떤 농작물을 기르든 간에 그 세금 다 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민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곡동에 사는 이더국입니다. 주민.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조광원 남양주시장 당선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농사를 지었고 남양주에서도 40년 시설 제수를 전업한 농민입니다. 모든 공산품은 생산 원가를 반영하여 가격을 정하지만 피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은 가격도